조국 딸을 스토킹하는 사람들. 2020년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기소, 재판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과거와 같이 밀실 재판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시대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의 의미를 망각한 임정혁 판사를 포함한 재판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핵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약 46만 명이나 해당 청원에 서명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게는 육체적 구속을, 그리고 20대 딸에게는 살아온 일생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누가 법관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조민을 스토킹하는 무리들이 있다. 한참 조국 대전이 벌어지던 2019년 언론의 강기는 취재를 명목으로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새벽에 찾아가는 만행을 보인 적도 있지만 그 강기는 2021년이 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안혜리 기자는 2021년 1월 28일 조민의 신의 한 수라는 컬럼을 통해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민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하고 조민은 피부과에 지원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내용으로 말이다. 안혜리가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가며 조민을 인턴 합격시키려고 했다라고 보인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은 취재가 된 내용인지 묻고 싶다. 취재를 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가령 안혜리 기자의 할아버지는 안찬수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아버지는 안병훈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으로 박근혜가 신뢰하는 7인회의 멤버였다는 확실한 팩트처럼 말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엄마까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극우 집안에서 성장한 안혜리는 논조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누군가 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팩트 중심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둘째,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으로 특정과를 지원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조민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지원을 했다는 기사, 그리고 피부과 TO를 늘렸다는 내용은 그야말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일베 성향의 의사들에게 퍼진 조민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인턴에 지원했다는 괴담만큼이나 허위사실인 것이다. 중앙일보의 안혜리도 평상시 일베를 보면서 기사에 참고한다는 것이 도리어 이러한 인과관계에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중앙일보라는 거대 언론사라면 말이다. 안혜리 기자와 중앙일보가 이런 공익성도 없는 스토킹성 기사를 허위사실에 의존해서 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조민을 인턴으로 뽑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압력은 성공했다. 조민은 해당 병원 인턴 지원에서 탈락했다. 조민의 두 번째 인턴 지원 병원은 한일병원이라는 곳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병원 측에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심지어 병원장과의 면담까지 요구하는 기괴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다행히 병원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이면택의 행동 또한 아내리와 동일한 목적의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 조민의 인턴 합격을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가 왜 그러는 것인지는 그의 행적을 보면 아내리만큼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면택은 극우적 성향의 인물로 2019년 7월 30일 모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자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의사들의 토론회에서 왜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분야에서 대단히 유명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거의 광폭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조민에 대한 집착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또한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 스토킹이 전문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끔찍한 일이다. 이면택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으로 3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세후 월급 2천만 원과 퇴임 후에는 월 200만 원의 연금도 받는다. 이 부분은 그의 회장 입후보 공약에 포함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실현되었을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예비의사인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의 권익에 부합하는가? 또한 당신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의사들의 권익과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현재 이면택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 만약 기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사비에서 충당할 것인지 혹은 공금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시간을 소모한다면 그것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의 권익과 부합하는가? 안혜리 기자와 이면택 회장의 평범한 2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은 공익적 가치도 없는 말 그대로 스토킹에 불과하다. 문제는 자신들의 스토킹에 동참을 요구하는 행동들은 지극히 저열하기 짝이 없다. 기자와 특정 단체 협회장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야 막을 방법이 없지만 공적 직무를 사적 스토킹에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사항으로 문제를 삼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방해와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에서 만든 화상 전문 병원이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끔찍한 모습의 환자도 많다. 그런 병원에 지원한 조민은 의사의 자격이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대단한 신념을 가진 의사들이 지원하는 곳이다. 그녀가 훌륭한 의사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기를 응원한다.